네, 정조입니다. 제주도 갑오징어에 대한 컨텐츠를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주도 갑오징어를 제가 첫 출조를 했었던 게 탐사 개념을 했었던 게 한 12월 중순경 그때 출조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12월 15일 날 낚시를 했었는데 31수 정도 마리수를 잡았거든요. 올해도 과연 제주도 요맘때쯤에 제가 좀 가야 되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올해 제주도 갑오징어를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릴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노드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리고 뭐 라인은 뭐 어느 정도 감아가야 되냐, 그리고 가지줄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뽕돌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애기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리고 낚시 입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안 해보신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또한 좀 새로운 변화를 한번 주신다면 예년보다는 좀 더 재미난 낚시와 더 나은 조과를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어부 기준에는 어떠하게 준비를 해서 가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쌍포 준비하고 채비는 청주어부 까베기 갑오징어 채비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요지리 3봉. 청주어부는 요지리 3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라컬 G3. 로드는 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인 카라컬 G3 160M. 뽕돌 튜브와 40호까지 가능한 인천 가람 낚시에 카라칼 G3 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로드는 여러분들이 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가 요즘 많이 나와 있죠. 카라칼 G3를 비롯해서 이미 검증이 된 로드입니다. 저 로드를 가지고 청주어부가 지금 3년째 쓰고 있고 지금 뭐 수많은 필드에서 지금 서해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그다음에 올해 서해 신진도고 심해 갑오징어 때도 뭐 뽕도 30호, 40호까지도 운영하면서 신발짝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러핑, 찰박이만한 사이즈들을 많이 대거 히트했던 그런 로드입니다. 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가 많이 필요하고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어 로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어 로드도 어떤 게 좋으냐면 끝에 팁이 메탈로 이루어진 메탈리아 애기타코 170이나 혹은 메탈리아 애기타코 170이나 178 이런 급들의 이 문어 전용 로드가 심해 갑오징어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로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릴 기업에는 첫째 5점대 중후반 혹은 6점대 초반까지 릴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라인 합사는 보시다시피 0.85, 저희 청주어부 같은 경우에는 0.85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 라인 기준 2.05를 1호 라인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1호 라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옆에 계신 조사님들보다 같은 봉돌을 장착을 해더라도 조류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라인이 더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침강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늦게 가라앉는다. 그래서 라인이 두꺼워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다. 0.65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0.65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얇으면 좋아요. 얇아서 좋은데 0.65 같은 경우에는 행여나 배 밑에 라인이 살짝 쓸린다거나 아니면 어장줄이라든지 아니면 옆 사람과의 라인이 채비가 엉켰을 때 살짝 이렇게 데미지가 먹으면 챔질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 70에서 80m 정도 되는 수심에서 라인이 중간 라인이 터져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참 그리고 150m 라인 새 거를 여러분들이 감아서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300m 혹은 270m 그러니까 약 깊은 수심에서 라인이 중간에 한번 쓸 걸 대비를 해서 라인이 터질 걸 대비를 해서 라인을 넉넉하게 약 한 300m 가까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애기 같은 경우에는 3봉을 거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썼던 야마시타 요지리 애기에 비해서 상당히 애기가 좀 커요. 장점은 뭐냐? 꽁치볼을 감아서 쓰시는 분들은 입질팍이 조금 잘 안 되시거나 혹은
챔질이 약하셨을 경우에 이 훅에 오징어들이 걸리지가 않고 애기만 감싸는 경우에 삼봉을 씹어 먹으면서 꼭 잡고 수면 위에까지 놓지 않고 올라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면이 올라왔는데 애기가 바늘이 안 걸리고 이렇게 잡고 있다면 바가지로 떠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애기가 크다, 루어가 크다 보니까 사이즈 선별 능력은 좋다. 좀 큰 게 잘 붙는다. 예, 그런 장점. 자, 그렇다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 예, 당연히 있습니다. 뭐냐? 이 일반적인 애기가 크기 때문에 물의 조류의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꽁치뽀까지 달아놓게 된다면 더 무거워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단점이냐? 내가 운영할 때에 내 손에 전달되는, 그 다음에 로드에 표현이 되는 입질 표현력과 감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내가 액션을 주거나 운영을 할 때 내 손에 전달되는 무게감, 혹은 내 로드가 표현하는 표현력, 이것들이 조금 더 둔탁하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 일반적인 이런 야마시타라든지 유지리 같은 애기는 어떠냐? 딱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같은 심해, 깊은 수심해 할 때는 요 정도 큰 선별력이, 사이즈 선별력도 좋고, 훅도 괜찮고, 전해지는 뭐 입질 표현력이나 감도 같은 경우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괜찮아요. 워낙 기존에 뭐 기본 사이즈들이 괜찮기 때문에 심해 갑오징어들은. 예, 그래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빠삐형 같은 얘기는 사이즈, 요 정도 바디 사이즈가 훨씬 더 사이즈 선별력도 떨어지지가 않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크기는, 예, 운영이라든지, 손에 전달하는 느낌이라든지, 입질 표현력은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훨씬 더 낫다. 예, 그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청조부는 일반적인 이런 애기는 안 쓰고요. 빠삐용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심해 갑오징어를 서해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앞으로 이제 출전하게 되면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리겠지만, 삼봉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일반적인 이런 애기를 쓰지 않아도, 이런 요지리 애기를 쓰지 않아도 전혀 마리수와 선별 능력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자,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스몰 애기, 여러분들이 애기 패턴을 보시면은 스몰 애기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서해 시즌에 스몰 애기를 많이 사시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스몰 애기, 이 스몰 애기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서 사이즈 선별 능력을 떠나서 어필력이라든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 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필 능력, 조가 부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1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스몰 애기는 심해 갑오징어,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70m, 80m권에는 이런 스몰 애기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런 스몰 애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심해 갑오징어를, 일단 심해 갑오징어를 하실 경우에는 가지줄을 이렇게 단차는 약간 오머리 형식으로 단차를 뭐 5에서 10cm 정도 내외로 주시고, 가지줄을 약간 길게는 1m, 혹은 짧게는 80, 60, 이 정도를 이렇게 줘서 오머리그처럼 낚시를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오징어, 심해 갑오징어처럼 가지줄이 길고 단차는 낮고 이 채비를 왜 쓰느냐? 제주도는 일단 1차적으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좀 꼴랑거려요. 제주도 앞바다 같은 경우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많이 꼴랑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뽕돌을 바닥에서 최대한 붙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신다면, 그런 좀 스킬이 좀 부족하신다면 가지줄을 길게 써주시는 게 좀 좋아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뽕돌이 바닥에서 살짝 띄워야 되는데 너울이 심하기 때문에, 기본 너울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운영이 잘 안 돼서 뽕돌이 바닥에서 유독 많이 높게 뜬다라면, 너울 때문에 유독 많이 높게 뜬다라면 가지줄이 짧을 경우에는 루어도 높이 올라가 있죠. 근데 가지줄을 길게 쓸 경우에는 높이 올려도 밑에서 유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뽕돌을 이만큼 띄웠는데 가지줄도 똑같이 90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줄을 길게 쓰는 이유는
뭐 제주도만의 특유의 그런 동해 같은 동해바다 앞바다라든지 제주도 앞바다라든지 그 기본적인 큰 너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뽕돌의 바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시줄을 길게 써주신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가시줄이 길 경우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입질에 대한 표현력, 입질 표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끝에 전달되는 감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지줄을 길게 쓰진 않습니다. 청정 같은 경우에는 까비 가지줄 채비 같은 경우 하나로 사용을 하고요. 주로 잘 쓰는 채비는 이쪽 28cm 약 3cm 정도 되는 부위에다가 가지줄에다가 애기를 달고 꽈배기 단차 쪽에다가 뽕돌을 달고 요 정도 단차를 많이 씁니다. 요렇게 운영을 많이 해요.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요렇게 하지 않고 속물이 많이 안 가고 노을이 많이 안 실 때는요, 기존 꽈배기 여기 13cm, 이렇게 15cm 단차에다가 애기를 달고 13cm에다 뽕돌 다는데, 여기 부분 약 한 3cm나 5cm 정도 잘라서 뽕돌 단차를 조금 더 짧게 해줘요. 요 정도 되게. 네. 요 정도로. 요렇게 잘라서 다시 매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너울이 있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채비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총적으로는. 그 다음에 가지줄이 짧을수록 입질의 표현력 혹은 손에 전달되는 느낌은 훨씬 더 잘 전달이 된다. 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삼봉을 쓰실 분들은 삼봉을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왜 가지줄을 길게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날에 물이 안 가고 속물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속물이 안 갈 때는 가지줄을 길게 쓸 이유가 없겠죠. 속물이 잘 갈 때는 가지줄이 좀 어느 정도 주는 게 입질 받을 바이트 받을 확률이 좀 좋다. 너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조절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드랙을 꽉 잠그고 하느냐, 드랙을 좀 열어놓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주어 같은 경우에는 드랙을 조금 열어놓고 합니다. 네, 드랙을 좀 열어놓고요. 왜 그러냐면 랜딩 시에 그러니까 원래 좀 많이 꼴랑꼴랑거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드랙을 좀 열어놓고 하는 편이에요. 챔질할 때 대신에 템질할 때 이 스프레드 엄지손가락을 꼭 눌러서 입질이 왔다 판단되면 슬랙라인 감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넣은 다시 강하게 챔질합니다. 다크덕 느낌이 들게. 그러고 나서 랜딩을 해요. 랜딩하다 꼴랑꼴랑거리다가 물의 저항을 많이 받을 때는 드랙수가 났다가 또 내려갈 때 막 감았다가 또 올라갈 때 라인 좀 퍼질 때가 있죠. 저항을 많이 받을 때 있죠. 그때는 좀 드랙수가 좀 났다가 다시 또 막 감고 이런 식으로 드랙을 좀 열어두고 약간 열어둔 다음에 랜딩을 대신에 릴링은 꾸준히 감아줘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거의 히트하고 떨어지는 갑오징어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가지 또 팁을 하나 또 더 드리자면 뭐냐면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숯불 꽉 누르고 챔질 강하게 하고 랜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애기를 꽉 잡고 있는데 오징어가 밀려서 바늘에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70m, 80m 권 깊은 수심에서 내가 위에서 아무리 강하게 챔질해도 수심 70m, 80m 전달되는 거는 내가 이만큼 챔질각을 보여줘도 수심 그 바닥 지역에서는 약간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아마 움직임이 물 저항이라든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달되는 건 좀 표현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챔질 강하게 한번 하고 랜딩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드랙이 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한 번 더 스프를 잡고 한 번 더 2단 챔질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영상으로 제가 더 표현을 말씀해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챔질을 강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랜딩 하다가 너울이 꼴랑해서 엇박자 위로 올라갈 때 2단 챔질을 스푼 한번 잡고 한 번 더 해주는 것도 랜딩에서 히트하시고 랜딩하면서 떨어지는 갑오징어 없이 거의 뭐 떨어지는 오징어 없이 다
랜딩할 수 있고 히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제주도 갑오징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탐사 기준으로 보여지는 마리수라든지 시기라든지 보면 뭐 작년이랑 크게 뭐 엄청 다르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늦는 감도 있어요. 왜냐면 수온 영향으로 서해도 남해 늦게까지 시즌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주도도 수온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늦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들어온 시기가 약간 늦춰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자, 여러분들 올해도 제주도 갑오징어 낚시 여러분들 재미나게 한번 느끼실 수 있도록 청주하고 알고 있는 팁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궁금점 그런 것들은 뭐 댓글로 물어보시면 청주하고가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갑오징어, 제주 심해 갑오징어 낚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